네, 이 시간에는 러시아를 사례로 지역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례 지역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민족에 기반한 지역주의와 함께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종과 민족보다는 다른 요소에 기반을 해서 지역주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다른 지역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 경험과 전통, 사회, 경제,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지리적인 전통으로 본다면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우월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짜르 시기, 소비에트 시기이고요. 다만 고르바초프 이후의 개혁 시기 한 10여 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 분리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한 우려가 집권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반면에 비집권, 분권 요인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중심 사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앙의 영향력이 지역 끝까지 미치기에는 영토가 너무 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중심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요. 광대한 영토가 결국 이제 분권화 요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자치 경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 행정 과정을 보면 특히 소비에트 시기를 보면 집권적인 행정체계, 정치체계를 경험했고요. 반면에 이제 지방자치의 경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인종, 민족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치적인 속성도 부여를 하기 때문에 큰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영역, 인종, 문화 이런 민족적인 부분, 자치의 경험이 존재합니다. 사회경제적, 지리적 특성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경우는 짜르 시기, 소비에트 시기, 그 이후의 개혁과정, 푸틴 행정부의 등장 이때마다 요인들이 다소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요인의 영향력 크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한 번에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리적인 걸 본다면 거대 영토와 지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 이것은 분명히 분권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소비에트 시기는 사회주의 지역 분업을 들여왔습니다. 분업체제인데 지역 단위로 분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역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개혁이 시작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시작 이후에는 이들 지역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쟁 관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시장 경제화 과정에서는 가격, 원가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분권화 요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종 민화적인 요소인데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죠. 종교적 일치성도 높습니다. 소수민족도 존재합니다. 그건 분명히 분권적인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유라시아 전통에 대한 강조, 소비에트 인간형의 양성, 그 다음에 루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러시아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집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집권적 요인들도 특히 소비에트 시기에 강하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요인인데 민주화 과정이 푸틴 행정부에서는 집권화 요구로 나타나게 됐고요. 개혁 과정에서는 이제 분권화 요구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뒤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 정치 대결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중앙 정치 엘리트들이 분권화 요구들을 수용하는 정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분권화를 강화하는 이제 그런 기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엘리트 충원 과정인데 역시 엘리트 충원 과정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분권 어떤 때는 집권적인 성향, 어떤 때는 분권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푸틴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방 행정부의 거버너나 의회의장 이런 그 거버너들을 임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집권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표출 행태인데 소비에트 시기는 기능적 조직적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개혁기가 돌아오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역의 이해 표출이 증가됩니다. 그동안 억눌려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지역 분업 상태에서 시장 경제를 들여오고 그게 바터제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 바터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물건의 이전을 개런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협력체 같은 게 지역 협력체가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이것들은 분명히 분권적인 양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인데 집권화 요소는 전국 범위 정당의 활동입니다. 특히 푸틴 행정부 들어서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활동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푸틴 행정부 때 이르러서는 전국 범위로 집권적 요인을 강화하는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정책인데 역시 새 질서를 거시적 경제, 거시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집권화 요인으로 개혁 정책이 작동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지역이해가 차별화되는 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분권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짜르 시기 지역주의, 그 다음에 소비에트 시기, 개혁 초기, 그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러시아 지역주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르 시기 지역주의는 사실은 지역 개혁 정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짜르의 사회 경제적 정책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짜르 시기는 광대한 영토, 제국의 영토에도 불구하고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세의 경우가 그렇죠. 왕이나 짜르가 다 통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만 그 실패하는 이유는 저 지리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 이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태동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노개혁의 실패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니콜라이 1세 때부터 아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186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농노개혁, 토지개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대개 러시아 지역을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의 경제적인 속성이 어떠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체르노젬 지역, 흑토 지역,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지역, 그다음 시베리아 지역 같이 몇 가지 지역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흑토지대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할 때는 농노의 땅과의 본디지, 사람이 땅에 묶여있는 걸 풀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토지를 나누어 줄 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흑토지대는 땅에 농사 지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농도가 그 땅을 떠나면 땅이 자기 손에 있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르노젬 지역은 흑토지대는 땅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고 현시가를 반영해서 저게 재산의 전부니까요. 땅값을 잘 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분배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농노도 해방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는 토지개혁이나 농노개혁에 대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붙일 수밖에 없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산업화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상업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로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장지대예요. 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에 대해서 별반 큰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경제적 소득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땅에 묶여 있느냐, 땅에서 해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땅에 묶여 있으면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농노가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농노보다는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 섹터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지역에서는 노동력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지역에서는 토지는 무상분배를 하더라도 조건은 농노들이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흑토지대와는 입장이 다르죠. 시베리아 지역은 이런 문제로부터는 거의 자유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 밀도
1제곱킬로당 1명입니다. 땅이 부족해서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는 처음부터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을 땅에 묶어놓는다? 이것도 말이 좀 시베리아 지역은 다릅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자유의 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통제로부터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역적인 격차가 지역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익 표출이 많은 개혁 정책의 실패 요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특정 정책을 놔두고 지역 이해가 갈등할 수 있는 지역주의가 태동하는 시점, 지역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시기입니다. 소비에트 시기는 지역주의가 잠재되는 시기, 휴면 상태에 빠지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권을 위해서 분권을 해주기는 합니다. 레닌은 all power to the Soviet, 소비에트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겠다. 민주집중제 형식이죠. 이런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연방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민족자치를 허용합니다. 물론 이런 자치 허용 같은 거는 후반기에 가면 다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엘리트의 토착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1990년, 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기반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소비에트 시기는 민주집중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주적인 요소, 절차를 밟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의견 개진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집중을 위해서 아래쪽 위에서부터 상명하복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분권보다는 집권이 더 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소비에트 시기의 지역주의인데 이때 지역주의가 근래에 들어와서 보기 드물게 이제 크게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집권력이 약화됩니다. 중앙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집권적인 중앙정부와 기재가 실종되게 됩니다. 공산당 통제력도 약화됩니다. 개혁 과정에서 지역협력의 강화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소비에트 시기의 지역 분해, 이것이 시장 경제화가 되면 비싼 물건을 생산하던 지역과 값싼 물건을 생산하는 지역 간의 소비에트 시기의 교류가 어려워집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는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사업체나 개인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교류를 차단하고 바터제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결국은 분배 위기, 침투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정체성 위기도 같이 반복이 됩니다. 탈소비에트 시기가 가면 국내 식민지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고요. 시베리아 지역은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응급이 저런 신시장 경제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결합을 해서 이제 지역주의가 좀 더 공고화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거의 플래닝 이전 소비에트 시기에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거대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러시아 극동 지역, 우랄 지역, 볼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던 지역들이 거의 지역 협력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소비에트 시기에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행정부 시기가 되면 러시아 지역주의는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푸틴은 법적, 경제적, 정치적 단일 공간을 구축하고자 했고요. 중앙법원의 법에 대한 중앙법에 대한 지방법에 대한 우위를 확립했고요. 지방 엘리트 임명권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전국 범위 정당, 전국 범위로 활동하는 정당 활동을 통해서 지방 외에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불만은 해소되지만 다른 지역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중앙정부가 강화되고 지역주의는 휴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